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 이불킥 해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참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 그렇습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그 착함을 만만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참아주면 두 번, 두 번 참아주면 세 번. 툭툭 건드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참지요. 하지만요, 계속 참으면 존중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거침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단 한마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대화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말을 해봤자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아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알아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더 심하게 대합니다. 사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남이 상처받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만 중요하죠. 두 번째, 자존감이 낮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무시하면 내가 위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즉, 강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그저 예의가 없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충격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뇌는 잠깐 멈춥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평생을 참아왔기 때문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한 번 무시당하면 두 번, 두 번 무시당하면 세 번. 그 사람은 점점 더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흥분하지 말고 3초만 멈췄다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 확인처럼 들립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상대도 흥분하고 당신도 흥분하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라고 하면
마치 오해를 확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를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구나. 두 번째, 상대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습관처럼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잠깐 멈춥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그리고 자기 말을 되돌아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혹은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순간 주도권은 이미 당신에게 넘어온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침묵은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면 상대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반응하면 상대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례한 행동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이후에 무시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한마디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강하게 나오는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냉정하게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라고 묻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뭔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와 표정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는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대신 톤을 낮추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세요. 표정도 중요합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무표정하거나 약간 의아한 표정이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보세요.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침착함과 자신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상대는 움츠러듭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요즘 늙으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초 멈추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게 아니라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농담이셨군요. 저는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라고 말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선을 긋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얘는 원래 이래. 세상 물정 잘 몰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세요.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대가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황,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방식이 옛날 방식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내 방식도 존중하니까 내 방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관계는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화를 내고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지는 게 오히려 당신에게 이롭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는데 갑자기 말을 하려니 떨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단 한 번만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바뀝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의견을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리를 두세요.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은 감정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즐깁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상처받거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마세요. 무표정을 유지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어가세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재미없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같은 문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세요. 저는 그런 말이 불편합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도 성급기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선을 긋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존중은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리틀이 쓴 책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리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남편이나 아내의 기대,
자녀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도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어차피 참으니까. 리틀 교수는 책에서 개인적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프로젝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나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개인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삶을 원해요. 그런데 당신의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요. 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자유특질입니다. 이건 내가 원래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필요할 때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특질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리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유특질을 사용할 때는 회복 공간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게 행동한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게 옳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7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 나이 관련 농담은 불편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건 용납 못한다. 내 선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건 싫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면 즉시 말하세요. 저는 그런 말이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제는 참았다가 오늘은 화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봅니다. 대신 일관되게 반응하세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는 항상 말하세요.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매번 똑같이 반응하면 상대는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세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 그때 그 말 기분 나빴어라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벌써 지난 일인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세요. 3초만 멈추고 차분하게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렇게요. 네 번째, 비언어적 신호도 중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목소리 톤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눈을 똑바로 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모여서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반대로 몸을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계속 우습게 봅니다. 다섯 번째, 필요하면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전화를 덜 받으세요.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를 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나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일곱 번째,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말을 못할까?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강하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뇌가 학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십니다. 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변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고 실수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2번, 3번, 10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이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나도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빠. 그 한마디 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랐고 본인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 이후로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건 옳은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존중은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당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도 성급기.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도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입니다. 건강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남들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은 나를 먼저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 연습해 보세요. 방금 그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처음에는 떨릴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더욱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면 남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 당신답게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